할게요. 단원 정리 한번 하고 할게요. 한번 복습 한번 하고 합시다. 산화 환원의 정의.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결합한 산화물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이동에 의한 정의. 전자를 잃으면 이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인데 이건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사실 산소랑 결합하는 게 전자를 잃는 거야. 왜냐면 산소가 전기 음송도라는 게 세서요 전자를 잘 뺏어가요. 산소랑 결합하는 게 전자를 잃는 거예요 원래. 산소랑 결합하면 산소가 내 전자 뺏어가요. 산소랑 결합하는 거나 전자 잃는 거나 같은 느낌인 거야.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겁니다. 얻는 거. 산소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뺏고 있던 전자를 주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지면 전자를 얻는 효과가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전자수는 같습니다. 산화는 전자 잃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건데 그 전자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화되는 거고 전자를 얘가 잃어버렸잖아. 얘가 잃어버렸잖아요. 얘가 산화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은 거죠. 얘는 얻은 거죠. 원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1학년 과정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려면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가 환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자 내에서도 사실 주고받고 이러는 경우 있는데 그런 좀 복잡한 거 빼시고 어떤 애가 하나가 산화되면 나머지는 환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과 금속 염의 수용액의 반응. 염이라는 건 하여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온이 녹아 있는 거죠. 얘가 이온이 녹아 있는 거야. 아연이 황산구리 수용액 이런 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응이 되는데 얘는 전자를 잃었잖아요. 전자 잃었잖아. 그럼 산화. 얘는 전자 얻었잖아요. 얻으면 환원. 전자 잃으면 산화. 전자 얻으면 환원.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에서 앞에 게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염소는 사실 전자를 얻은 거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전자를 얻은 건 아닌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이제 염화 이온으로 환원이 된 겁니다. 연소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이다. 얘가 이제 산화를 시키니까 얘가 산화를 시키고 얘가 산화된 거죠. 메테인이 산화돼서 빛과 열을 내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물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랑 반응해서요. 그 다음에 철의 부식, 이 철이 산화된 거죠. 철 산화된 겁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이거 중요한데 이산화탄소가 이거는 환원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된 거예요. 광합성은 환원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려면 산화수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냥 광합성은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고 환원되었다. 그 비율이 좀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잘 봐요. 이제 1대2 비율이었는데 나중에 포도당이 되면 6대6이니까 1대1 비율로 산소가 떨어져 나간 효과가 있는 거죠.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호흡은 산화다. 호흡은 산화. 광합성은 환원. 광합성 환원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과산화수소수로 상처를 소독한다. 과산화수소수가 H2O2거든요. 얘가 이제 일단은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일단은 요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수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기다 이 쓰긴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산소를 잃어버리는 뭐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환원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이 산소가 세균 같은 거를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산화하는 반응인 거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인 겁니다. 세탁물의 얼룩을 표백제로 제거한다. 표백제에도 사실은 이제 산소가 있어, 산소가. 뭐 옥시크린 이런 거 다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표백제예요. 옥시가 산소라는 뜻이니까. 근데 아무튼 얘가 산화시키는 거, 산화. 색깔 나는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염소기체 소독한다. 염소기체도 이제 Cl2인데 원래는 이게 소독을 하는 거, 이거 산화시키는 겁니다. 세균 죽이는 거고. 검게 녹슨 은수저를, 은수저가 사실 검게 녹슨 이유는 이게 은이 황이랑 결합을 한 상태로 있으면 황화은 이런 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걸 것 같긴 한데, 황화은 같은 게 돼서 아무튼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은이 지금 이온이 된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은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은수저 반응하는 거 검게 됐는데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런 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은 읽으면은 맞나 틀린 거 쉽잖아. 그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산과 염계 정의와 성질. 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해요. 산성. 산성은 신맛이 나는 게 많고, 그렇다라고 다 맛보면 안 됩니다. 산인지 아닌지. 하여튼 신맛 나는 거는 대부분 산성인 거예요. 하여튼 뭐 식초나 신맛 나죠. 뭐 과일 같은 거 신맛 나는 거 많잖아. 그런 거 산성입니다. 커피도 신맛 나는데 커피 설탕 안 타고 먹으면 신맛 나거든요, 끝에. 그런 것도 산성입니다. 전해질이므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 이온화를 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이게 사실 HCl이 이런 애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화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닙니다. 이게 이온 결합에 착각하면 안 되겠고, 이온이 되기는 돼도 이온 결합은 아니야. 얘는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합니다. 이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시약 변화들 있죠. 지시약 변화들. 그런 거 외워야 되고요. 식초, 레몬, 탄산음료 이런 거는 산이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온 반응식 이렇게 되는데, 요 A라고 대표적으로 A라고 쓴 거예요. A라고 하는 원소 없는 거 아시죠? 산이 엑시드이기 때문에 영어로 엑시드니까 A라고 그냥 쓴 거고, B라고 쓴 거는 이제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B라고 쓴 거예요. 이거 봉소 아니야, 이거. 봉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죠. NaOH 이런 애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하면서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염기는 쓴맛 나는 게 많아요. 쓴맛 나는 게 많고, 전해질임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산에서도 나타나는 성질이었고,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미끈미끈하다. 이런 애가 뭐 탄산칼슘이나 뭐 금속하고 반응해서 뭐 기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염기는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비누, 하수구, 세척제, 제산제, 베이킹소다 이런 거는 염기성이다. 베이킹소다 염기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베이킹소다 이런 거는 이제 달고나 이런 거 해먹잖아요. 설탕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부으면 하얀색 가루이지. 그걸 넣으면 얘가 부글부글 이렇게 돼. 근데 그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열분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이제 집에서 이제 해먹을 때 많이 부풀리면 좋은 줄 알고 베이킹소다를 많이 넣어요. 그럼 진짜 많이 부풀거든요. 근데 베이킹소다가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쓴맛이 나. 이게 되게 쓴맛이 나더라고. 이게 설탕 맛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쓴맛이 난다. 염기성이다. 지시하게 색깔 변화 아셔야 되고요. 산성일 때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인 거는 이제 붉은색인 게 푸른색으로 변하고,
페노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 둘 다 무색이고요.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고. 자, BTB용액은 노초파로 변한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사실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노초파, 빨주 노초파, 남부에서 노초파. 메틸오렌지는 산성과 중성, 산성에서는 붉은색인데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 됩니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pH란 H 플러스의 농도를 간단한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이게 원래 식이 있어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농도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H가 크면은 산성 정도가 클 줄 아는데 작을수록 큰 거야. 작을수록. 참고 삼아 이야기하자면 이게 로그, 이제 상용 로그를 이용한 식이기 때문에 pH가 1인 애랑 pH가 2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원래 H 플러스 농도가 10배 더 높은 거예요. 1 차이가 10배씩 차이 나요. 10배씩. 이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1 차이가 그냥 2분의 1이 아니라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참고 삼아.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아무튼 pH 1인 애가 산성인 거고, 뭐 13 뭐 이런 애들은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7이 넘어가면.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더 세다. pH가 7인 건 중성이고 pH가 7보다 크잖아. 그럼 염기성입니다. 클수록 산성이 아니에요. 7일 때 중성이고,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기는 그런 반응인데, 일단 물은 생겨야 돼. 물은 알자 이온 반응식 물은 생깁니다. 근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이 이제 이럴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 여기서 이제 물은 생기고,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로 구성된 화합물, 이거를 염이라고 해요. 염이라고 이게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염이다. NaCl만 염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중화열이 발생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 중화열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반응 시기에다가 쓰지는 않아요. 어떤 중화열 뭐 이런 거를 뭐 열화학 반응식이 아닌 이상 하여튼 뭐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좀 어렵게 나오면.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외자가 중요한데 뭐뭐에 넣는지 아셔야 됩니다. HCl에 처음에 HCl 있는 거죠. 거기에 수산화나트륨을 가하는 경우, 수산화나트륨이 많아질수록, 일단 쉬운 것부터 합니다. Cl-는 그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 이온이니까 쭉 증가하는 건데, 수소 이온은 요 둘이 반응해 가지고 물이 되잖아. 물. 그쵸? 그래서 얘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지. 이해가시죠? 수소 이온이 줄어들다가 중화점에서는, 여기가 중화점이죠. 중화점 이후로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넣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없다가 요 이후에 반응할 수소가 없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파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의 이용, 벌레가 약간 산성 물질이거든요. 벌레 물렸을 때 벌레 그 침 같은 게 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랑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하면은 이제 덜 아픈 거고, 비린내 나는 물질이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을 산성인 레몬 즙으로 중화 반응 시키는 거고, 신김치가 되면 산성인 거거든요. 산성인데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게 염기성이에요. 이런 게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이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염기성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기성이랑 반응해가지고 약간 신맛을 좀 덜하게 하는 거죠. 신맛을 덜하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것도 되긴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거는 그냥 소다, 아까 전에 소다 염기성이라 했거든. 식소다 같은 걸 조금 더 타는 거야. 그러면은 신맛이 확실히 덜해지죠. 그 다음에 위산은 산성이죠. 그럼 제산제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이긴 한데 약염기 써야 돼. 약염기. 강염기 쓰면은 이제 뭐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산제는 약한 염기성인 걸 먹는 겁니다.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의 석회가루 뿌린다. 머리를 감는다. 비누가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 비누로 머리 감으면 엄청 뻣뻣해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사람도 그냥 비누로 머리 감았는데 그러면 머리가 진짜 뻣뻣해져. 왜냐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니까 머리카락이 약간 녹는 거야. 약간 알고 보면 엄청 딱 뻑뻑해지는데 그걸 식초로 감아요. 산성이니까. 그러면 또 신기하게 엄청 부드러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로 헹궈. 그러면 또 희한해. 엄청 부드러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것도 신기한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 분야였고요. 변화의 다양성이긴 한데 지금 앞에는 이제 화학 반응인 거죠.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지구과학 분야이긴 하죠.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질시대 구분할 때 이제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전 지구적으로 이제 걸쳐서 살았던 애들이 표준화석이 됩니다. 기간 짧고 분포 면적 넓다. 특정 시기에만 생존했다. 고생대 이런 거 외워야죠. 삼엽충. 자주 안 나오는 건 그래도 외우긴 해야죠. 이제 필석이라고 이렇게 뭔가 둥둥 떠다니는 애야. 갑주어, 방추충, 이런 애는 고생대. 암모나이트와 공룡 이런 건 중생대. 합해석, 매머드, 신생대. 근데 이 중에 동그란처, 삼엽충, 필석, 예를 들어서 갑주어, 방추충 이런 거는 뭐야? 물 속에 사는 거야. 물에 사는 거야. 뭐 바다였다라는 바다. 바다였다라는 거야. 요런 게 있으면 바다였다라는 거야. 한경이, 암모나이트 이거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화석이긴 한데 그래도 뭐 육지냐 바다냐 이 정도는 그래도 구분해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공룡은 대부분 근데 육지긴 해. 공룡은 예로 나오는 것들 보면 매머드 육지, 합해석도 바다예요. 바다. 바다냐 육지냐 이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 생존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살고요. 그 분포 면적은 좁아요. 분포 면적은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 종이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산호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갯벌이 원래 표준어인가 보네. 갯벌 맞나? 어색한데? 갯벌이라고 하다가 갯벌이 맞겠죠? 틀리진 않겠지.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조개의 그 환경, 조개가 사는 곳은 이제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이고,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육상의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바다에 남세균이 출현했다. 남세균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광합성을 한다는 광합성을 해서 얘가 차곡차곡 산소를 정립을 해 주는 거죠. 남세균이 엄청 고마운 애입니다. 남세균의 흔적이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흔적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세균은 단세포거든요. 얘는 다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자,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 때 엄청 생물 종이 많아져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인데, 대기에 오존층이 생기고
산소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들이 많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존층이 생긴 건 아니고 이제 고생대 중간 정도의 오존층이 생겨. 그래서 육지에도 식물이 살기 시작하였다. 그 육지에 사는 이제 처음에는 양체식물이죠. 양체식물이 번성하였고, 말기에 양서류도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거죠. 삼엽충, 완종류,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것들이 고생대 때 번성했습니다. 근데 고생대 한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육지로 올라오고, 고생대 말이 되면은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요.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전반적으로 온난 수변화였다. 저거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다들 뭐 있었는데 여기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 때는. 바다의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과 거시식물은 뭐 소나무나 뭐 소철, 은행나무 이런 애들이 거시식물입니다. 이런 게 번성하였다.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인데 후기에 빙하기가 4번 있었습니다. 인류가 출현하였고, 바다의 화폐석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 엽전같이 생긴 겁니다. 바다야, 그거는 메모드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넘기시고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멸종 전체적으로 이제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요. 3차 대멸종이 제일 큰 대멸종이었고, 자, 이게 뭐 1차 뭐 어류, 이제 이거 이후에 어류가 번성하였다. 뭐 2차, 어류가 멸종했고, 초기 어류가 멸종했구나. 양서류가 번성하였다. 뭐 이런 게 흔적 남아 있는 거죠. 방추충과 원시 양서류가 거의 멸종하였다. 그랬네. 공룡 멸종하였다. 암모니아트 공룡이 멸종하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멸종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게 뭐 3차 대멸종 시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그거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아무튼 지각 변동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뭐 빙하기가 온다던가 아니면 소행성이 충돌한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대멸종이 일어나죠. 진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현상이고, 변이, 개체 사이에 유전자가 달라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가 변이이고요. 변이 요인,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다. 돌연변이는 진짜 갑자기 나타나는 거고, 뭐 돌연변이가 생길 때 뭐 자외선을 많이 쏘인다던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거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 유성생식은 평상시에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식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변이를 가진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 원인은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자, 자연선택.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요.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보다 잘 전달되어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예로 목의 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있었는데 생존 경쟁을 합니다. 과잉 생산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과잉 생산을 해요.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해야 되잖아. 목이 긴 개체가 살아남아. 그거 이제 적자 생존, 적합한 애가 생존한다. 그래서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 이거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그 후에 이제 진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자연 선택설이고요. 여기 있네. 이건 다른 얘기구나. 항생대 내성이 없었다가 생기는 경우는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많이 살아남으니까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도록 진화가 일어난다. 자,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거, 종다양성,
종이 다양하고 종이 다양하고 생태계에서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다양한 거, 환경 조건 다양하다, 생태계가 다양한 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림 보고 하셔야 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은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멸종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생태계 균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안정적으로. 먹이 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물은 자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합니다. 식량, 뭐 의복, 의약품, 목재, 뭐 이런 거 얻을 수가 있고, 뭐 휴식하는 뭐 관광 자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서식지 파괴, 남의 불법 포획, 외래종의 도입, 환경 오염 이런 게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국가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멸종 위기종 복원, 종자은행 등,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거 숙제 해왔어요 혹시? 단원 마무리? 단원 마무리까지 마저 풀게요. 인서 잘 들으시고, 산화 환원에 대한 설명.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잃는.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 금속은 전자를 잃어요, 잃어. 왜냐면 뭐 이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양이온이 돼, 양이온. 양이온이 돼, 잃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탄소는 산화되는 게 맞아. 그쵸? 이렇게 될 때 봐봐요. 얘는 산소랑 결합하니까 얘는 산화되는 게 맞아. 그럼 산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나 싶죠? 이게 환원되는 거, 환원. 얘를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전기음성도 뭐 이런 거 배워야지 아는 거여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이산화탄소가.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요.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가지고요, 전자를 사실은 얻어. 자, 아무튼 탄소가 산화되는 게 확실하잖아. 산소는 환원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는 환원되는 게 맞습니다. 탄소는 정의상 확실하잖아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근데 산소는 환원된다 라고 쓰시면 되고. 2번, 자,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염산에 수소 발생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바로는 금속과 염산이 발생하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제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구리라던가 이런 거는 염산하고 반응 안 해요. 안정한 금속이 있습니다. 자, 황화 아연 수용액에서 아연이 석출되었다. 어렵네요, 문제가. 하여튼 A가 있는데 아연 수용액, 아연 이온이라는 이온 이거 반응해서 아연이 석출되었다 이런 거죠. 얘가 뭐 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A는 어렵네. 아연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것은 아연보다도 A가 산화되기 쉬운 거예요. 아연이 석출됐잖아. 그러니까 A가 잃어버리고 A는 산화된 거죠. 아연이 석출됐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아연보다는 산화되기 쉬운 거예요. 맞아? 근데 B랑은 반응을 안 했죠. 그러니까 B가 이런 상태인 거죠. B랑 아연이랑 같이 넣어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럼 아연이 전자를 일으키기가 쉬운 거지. B보다. 그러니까 아연이 전자를 잃기 쉬운 거예요.
구리는 다 석출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보다는 A나 B가 산화되기 쉬운 거죠. 왜냐면 이제 구리 이온 상태로 있었던 애거든. 그러니까 구리가 석출됐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A랑 구리 이온이랑 반응해서 구리가 석출되고, 아연은 뭐 이거는 이제 아연은 아니구나. A가 2가 플러스가 되거나 1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구리보다는 산화되기가 쉬운 거죠. 이해 가실까? 근데 C는 아예 다 변화가 없네요. C는 산화되기가 제일 어려운 거지. 뭐 금이나 이런 애야,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러면은 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거를 순서대로 한번 써봤고, A는 B보다 산화되기가 쉬운 거 맞고요. B는 아연보다 산화되기가 쉽다. B가 아연보다 산화되기가 쉬웠으면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어야 돼.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 니은 틀렸고요. C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B를 넣으면 C가 석출된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산화되기 어려운 앤데, 잘 들어라. 산화되기 원래는 어려운 앤데 지금은 이온으로 있다 이 소리야. 뭐 플러스니까 그냥 이온으로 있다 할게. 얘를 들어있는 수용액에 B를 넣어. B.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C가 어떻게 돼? 얘가 석출이 되는 거죠. 이게 석출되는 거죠. 네, C가. 답은 3번 골라야죠. 배고프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3번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 자, 잘 봐라. 여기가 이제 지 혼자 있으면 제로야, 제로. 산화수라는 게 원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제로야. 근데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맞지? 지 혼자 있다가 산소랑 결합했어. 그 산화하는 반응이 맞아요. 이거 산화하는 반응 맞아요. 얘가 지 혼자 있다가 이게 이가 플러스 이렇게 됐어. 맞아요. 네. 이거 메탄의 연소 반응, 산화하는 반응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다 세도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긴 하지. 이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수 변화가 없고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있다라고 다 산화하는 반응 아니야. 앙금 생성 반응이나 아니면 산염기 반응 이런 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아는 경우가 많아.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이 대부분 아니야. 앙금 생성과 산염기 반응,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5번이 답이고, 금속 A에서 D의 성질을 비교한 것이다. A와 C는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근데 D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A랑 C가 D보다 반응성이라고 그냥 할게요. 반응성이 큰 거야. 근데 B를 A 이온에다 넣었더니 A가 석출되었다. 이렇게 써놔봐봐. 이거 한번 써보세요. 문장만 읽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면 B가 A보다 전자를 더 잘 잃어주는 애야. 맞아요? 잘 봐봐요. B가 전자 잃어버렸잖아. 반응이 B가 전자 잃어버렸잖아. B가 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야. A랑 C는 모르겠네, 둘은. 자, 요런 관계인데 D를 A 이온에 넣으면 A가 석출된다. 아니지. 왜냐면 A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반응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A 플러스라는 거는 이미 전자 잃어버려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 안 하죠. 이게 써놔야지 보면서 하지. 이거를 아까 전에 어땠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 어? 써놓으시고 비교하면서 이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B를 묽은 염산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기 수소기체가 있는 거예요. 수소기체. 수소보다 반응성이 A가 B가 높은 거예요. 응?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는 주는 반응. 염산에 넣는 거구나. 염산에 넣는 거죠.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는 거죠.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 된다라는 거죠. B를 D-이온의 시용액에 넣으면 B는 산화된다. B를 D-이온에 넣어요. 이거 되죠. 왜냐하면 D가 전자를 잘 안 잃어버리는 애고 B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기 때문에 응? B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게 맞지. 응? 어렵죠. 이게 반응식을 써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어렵네. 좀 쉬었다가 해야겠네. 요거 뒤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